동해는 뭐 우리 식재를 이것도 이제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을에 식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11월 달쯤 그죠? 심어 놓고선 심는 방법이 있고 월동을 해서 3월 달에 심는 3월이나 4월 달에 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을에 심으시는 분들이 요 동해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농가에 권해드릴 때는 혹시 심으실라면은 봄에 심으십시오 하는 거를 또 이렇게 나무가 어리고 여린 놈들이 동해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한 해는 그래도 대추가 다른 과수에 비해서 영하 마이너스 20도까지 이렇게 버티는 게 있어요. 근데 나무가 어린 묘목들은 많이 이렇게 고사가 되더라고요. 저 묘목 상태가 불량한 놈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재를 하신다라면은 봄에 하십시오. 3, 4월 달에 묘목을 사시다가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동해 걱정을 안 합니다. 성목들은 거의 동해가 없어요. 다른 과수에 비해서 그만큼 이렇게 강합니다. 혹시 신문지라든지 부직포 이런 거로도 이렇게 감싸 주시면은 혹시 가을에 심고선 심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 주시면은 신문지로도 해도 돼요. 신문지로다 이렇게 감싸 주셔도 동해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볏짚이라든지 부직포로 이렇게 감싸 주시면은 부득부득이 뭐 나는 가을에 심으셔야 되겠다 하신 분들은 해놓고선 신문지나 볏짚, 부직포를 이렇게 감싸 주시면 월동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심은 묘목이 봄에 심은 것보다 생육이 빨라요. 그래서 가을에 심는 겁니다. 월동이 그동안 이제 뿌리가 안착이 빨리 되기 때문에 3월 달서부터 이제 뿌리가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가을에 심은 놈들이 생육이 훨씬 빠르지만은 그래서 좀 동해 걱정 때문에 그래도 좀 우리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4월 달에 심으시는 게 맞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재배 면적이 통틀어야 3,300헥타예요. 거의 그 경산, 경북, 경산, 청도, 군이 보는 이제 뭐 면적이 얼마 안 되고요. 생산량도 그렇고 생산량도 경산이 최고 많습니다. 우리나라 생산량의 40%를 경산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군위에서 18%, 청도에서 12%, 그 보은 지역에서는 이제 11%인데 거의 여기는 거의 생대추고요. 이거는 전부 저기 건대추. 그렇게 지금까지 그 재배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조금 노지 포도가 지금 이게 좀 조사가 2011년도 거로 지금 적용하다 보니까 잘못됐는데 대추가 사과배 복숭아보다도 조수익이 높아요. 54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300평에서 540만 원 정도 조수익 나오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바짝물 농사 지셔가지고요. 과수해서 솔직한 얘기로 500만 원 이상 나오면 농사 질만한 겁니다. 왜 대추가 돈이 되느냐? 대추는 이 사이즈별로 단가가 다릅니다. 그러면 23mm를 많이 생산하는 게 좋겠어요? 32mm를 많이 하는 게 좋겠어요? 이게 전쟁입니다. 농가마다 이게 노하우가. 이 가격으로 지금 아마 판매를 하실 겁니다. 저기 대추 축제에 가시면은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농가들이 연합회에서 가격을 결정해 놓고 다운을 안 시킵니다. 그만큼. 24mm는 키로에 10,000원, 26mm는 이렇게 24mm 미만은 아예 이제 뭐 대추로서는 이제 생대추로서는 가치가 없고 32mm 이상은 불리는 게 갑이에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대추 농사를 지신다면은 24mm 이상을 이렇게 생산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게 노하우고 이것 때문에 비가림도 하고 시설도 하고 물도 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상군위는 이렇게 큰 나무로다가 이렇게 지금 재배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보은 지역의 하우스 안에는 전부 2m 미만으로 다 다운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비가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큰 대추를 만드는 목적이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수입량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 건대주 수출입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점점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2012년부터 13년도가 거의 이제 뭐 수입 때문에 걱정은 안 하시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이 중국이 200만 헥타가 되고요.
그 건대추 가격은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우리가 FTA가 체결되더라도 지금 장기 저장 기술은 저희들이 좀 개발을 하고 있고요. CA 저장을 하고 있고 좀 그래서 6차 산업화 쪽으로다가 이렇게 전환이 되다 보면은 아마 소규모로다가든지 또 대추즙을 대추즙 다 드셔보셨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포도즙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대추즙 자체만 해도 그거는 자제분들이나 누가 뭐 이렇게 좀 보약성에 이렇게 가까운 거기 때문에 대추는 그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지만은 특히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늙지 않게 하신대요. 그래서 매일 대추 드시고요. 그리고 또 집에서 먹기도 좋아요. 말려놓기 때문에 차를 끓여서 드셔도 되고 항시 대추를 좀 생활하시면은 좀 자제분들한테도 좋고요. 뭐 위암이나 항암, 폐암에도 아주 뭐 좋은 거기 때문에 대추가 기존에는 그냥 한약의 보조 자료로만 보조 그 약재로만 이렇게 썼지만 앞으로 이제 이 대추가 주가 돼서 이제 나머지가 이제 부가 되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대추를 공부를 들어가겠습니다. 이 대추는 대추나무 속 교목성 과수입니다. 갈매나무가고요. 거의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건 다 중국계 계통입니다. 그래서 인도계하고 분류가 되지만은 우리나라에 있는 거는 거의 중국계 품종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고려 때부터 이렇게 재배가 됐고요. 70년대까지 품종으로 명명된 건 없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유전자원들을 다 수집을 해서 그 중에 이제 우리 그 농촌진흥청 배연구소죠. 거기서 이제 지역마다 이렇게 한 것 같다 이름을 붙여놓은 게 이겁니다. 무등, 금성, 월출, 복조, 홍안 이런 것들이 이제 명명이 돼 있고 70년대까지 이렇게 그냥 지역에서 막 썼던 게 아까 뭐 보온대추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다 계속 이렇게 써왔던 거예요. 여기 충남에도 연산인가 어디도 그런 또 그 품종들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생육조온은 25도에서 30도.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다 생육이 됩니다. 대추는 안 되는 지역이 없고요. 최저 30도까지 우리나라는 아직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얼어 죽는다는 거는 대추나무 얼어 죽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느 지역에서 재배가 잘 되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심다 보면 또 단점이 되는 거니까 뿌리는 10도 내에서 이렇게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심어 놓은 놈들이 봄에 심은 것보다 뿌리가 활동이 많기 때문에 생육이 왕성해서 가을에 심으려고 하는 농가들이 많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동해 이염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혹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뭐 봄에 심어도 늦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에 심으면은 당해년도에도 몇 개씩은 달려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따버리시고 2년 차부터 수확을 하시면 됩니다. 건조에는 강하고요. 과습에 이제 물에는 아주 약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심을 때 그걸 조심해야 되고 투광 조건이 아주 광이 아주 잘 들어오게 재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생육답게는 발화는 4월 달에 되고 신초 5월 달, 꽃은 6월에서 7월. 대추꽃이 잘 이렇게 피잖아요. 그렇죠? 여기 그래서 7월 하순까지 꽃이 핍니다. 꽃 피는 기간이 40일이나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길어. 그래서 3차까지 이렇게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과실비대기는 9월. 거의 착색기는 이제 9월 하순부터 수확기는 이제 9월 상순부터 수확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재배되고 있는 게 네 가지입니다. 무등, 금성, 월출, 복조. 거의 숙기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10월 상순이에요. 이게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소비층이 많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좀 다변화를 시키는 연구를 품종 육성 쪽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쪽에 좀 다변화를 좀 시키는 쪽을 좀 저희들이 급선무를 갖고 육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 이제 복조가 이제 어제 제가 사진 찍었는데 이렇게 착색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끝에서부터 이렇게 착색이 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게 한 뭐 이제 10% 정도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10월 5일에서 10일쯤 되면 이제 수확이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가면은 익은 거부터 요 상단부 햇빛을 많이 받은 놈들이 상단부거든요.
상단부부터 이제 수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거의 키도 2m 밑으로 줄여놨기 때문에 사다리를 안 타고 다 수확을 서서 다 합니다. 그래서 또 어차피 뭐 돈이 되니까 여기 이제 본 재래종 대추님도 아주 작아요. 여기 이제 색깔이 오니까 이런 놈들이 이런 애들을 가지고 소비층하고는 매치가 안 되는 겁니다. 작은 게 뭐 씨 빼고 나면 먹을 게 뭐 있겠습니까? 요만한 건데 지금도. 그래서 이제 보온대추를 어느 식으로다가 기존에 있는 품종을 왕대추, 이제 중국산 왕대추하고 이제 교배를 하는 거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지금 사진을 보여드렸고요. 이게 이제 추석이라는 품종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그나마 조생종은 여기 이제 추석이라는 이 품종이 색깔이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많이 좀 돼서 지금 아마 시중에 나오는 게 아마 이 품종일 거예요. 그죠? 지금도 조금씩 나와요. 근데 이놈들은 이제 크지는 않더라고요. 작아요. 그래서 아까 같이 저희들이 큰 걸 어떻게 만드느냐 그게 관건이고요. 여기 이제 티벳 왕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중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이것도 큰 겁니다. 이것도 지금 사진이 좀 그래서 그런데 이것도 티벳 왕 품종이고, 이게 이제 상왕이라는 품종이에요. 이게 왕대추계통. 이게 거의 중국에서 도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마다 이름이 달라요. 상왕, 국광, 뭐 지금 한 서너 가지가 있어요. 대포 이것도 이제 커요. 이것도 큰 거고, 이것도 지금 의성에서 수입 중인데도 이것도 큰 대추예요. 그러니까 거의 큰 대추 쪽은 중국에서 다 거의 도입이 돼서 들어와서, 아까도 여기 뭐 몇 농가들이 심으셨다고 그러는 것들은 그 농가분들이 이제 묘목을 갖고 들어오신 분들이 증식을 해서 아마 판매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마다 또 갖고 오신 분마다 이름을 붙인 게 다 틀려요. 아까 여기 이제 상황 같은 거는 옛날에는 많이 심었어요. 많이 심었는데 농가에서 지금 캐내요. 또 캐내고 있어요. 왜 캐느냐? 크기는 큰데 유통이 짧아요. 일주일이나 열흘밖에 못 갑니다. 바로 푸석푸석해지고. 그래서 이 대과종들이 거의 다 지금 그런 현실이라, 그래서 한편에서는 캐내고 또 한편에서는 심고 합니다. 이게 이제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 판매망을 어떻게 하실 거냐. 그게 최고 관건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 재래종의 복조를 갖고 우리가 뭐 30mm나 20몇 mm 할 때는 얘들은 저장성이 한 달 가까이 가거든요. 판매망 정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 아삭아삭한 맛에, 대추는 단맛하고 아삭아삭한 맛에 먹는 건데, 이 친구들은 뭐 사람도 좀 뭐 크면은 좀 흐물흐물하다, 뭐라 그러나, 뭐 싱겁다고 그러나, 거의 증상이 똑같아요. 크기는 처음에 와서 보신 분들이 계란만 하니까 뭐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또 대추냐. 근데 집에 갔다가 냉장고에 사다 놓고 일주일 후에 이렇게 보면은 푸석푸석 해가지고 이거 잘못 산 거 아니냐. 막 그쪽에 생산해서 판매하신 분들한테 막 민원을 제기하고 막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사 짓는 분들이 판매할 때는 분명히 그거를 거기다 이렇게 써놓게 좀 해놨어요. 이거는 저장을 하면 약해지기 때문에 즉시 드십시오. 냉장 저장을 하십시오. 푸석푸석해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구까지 지금 써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뭐 대추 종류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는 분명히 그 농사 짓는 분 그 농장에 한번 가보셔야 되고요. 그 판매처가 어떻게 되시냐를 분명히 확인하신 다음에 판단하셔야 돼요. 나중에 5년, 6년 됐는데 또 캐내셔야 뭐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과수는 한번 캐내면은 또 5년을 또 기다려야 됩니다. 다른 농작물은 벼 같은 거는 밭작물은 1년이면 다시 하면 되지만 과수는 안 그래요. 그래서 판매망서부터 재배법까지 이렇게 정립이 된 쪽으로 가져야 되지, 이게 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생대추하고 건대추가 이렇게 탄수화물도 이렇게 건대추 쪽에서는 많고, 단백질도 이렇게 5.1% 건대추 쪽에서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타민도 좀 많은, 그래서 비타민이 많기 때문에 폴리페놀 계통하고 많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대추하고 과일에서도 뭐 칼륨이라든지, 이게 옛날에는 대추 차로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파리로. 이파리 갖고 차도
많이 해요. 어떤 농가들이 요거만 해서 또 생산해서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생대추는 뭐 대추 생산보다 과일보다는 이파리나 이런 거 가지고 차로 만들어서 이렇게 소득을 올리시는 분들도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리당하고 비타민 함량 이건 뭐 크게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활성 화합물도 열매하고 잎에 이렇게 과실이 대추 과실에는 이렇게 기능성 물질이 많더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